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보다 더 분명하게 애착에 대해 설명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애착은 아기가 태어나서 24개월 사이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즉 태어나서 2년간 형성된 애착 관계가 전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싱글 멘토 조이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랑 날씨가 추워서 좀 힘드시죠? 그래도 이미 봄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난 시간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해봤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성경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통해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나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초월적 신인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싱글학교 오픈을 할 때 여러분이 당당한 세상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점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애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성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저희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여러분과 진지하게 나누며 제 애착 유형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분 내에 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조금씩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착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착 유형을 알면 우리 자신은 물론 상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애착 유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알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좀 더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대처를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금이 가기도 하고 깨어져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던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하나씩 애착 유형을 알므로 인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애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착은 심리학과 상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자신을 구체적으로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보다 더 분명하게 애착에 대해 설명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애착은 아기가 태어나서 24개월 사이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즉 태어나서 2년간 형성된 애착 관계가 전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애착은 결국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기 때 부모나 양육하는 사람이 늘 아기 옆에 머무르며 충분히 교감하고 사랑과 신뢰감을 주면 아기는 평화롭고 안정된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이의 양육자가 자주 아이를 혼자 두거나 충분히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아이는 불안하여 욕구가 채워지기까지 울며 떼를 쓰거나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울지도 않고 부모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속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정서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 또는 안정 욕구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생존 본능입니다. 이런 안정 욕구는 지적인 욕구가 아니라 부모와 처음 맺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정서 구조가 생기는데 이를 애착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돌봄과 이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반복되면서 아이에게 하나의 지도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아이의 평생을 지배하게 될 하나의 내적 작동 모델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뇌와 마음에 생기는 하나의 지도입니다. 모든 부모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해결되지 않는 갈등, 불안, 좌절, 불신 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이의 기질과 연결되어 부모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반복적으로 결핍되면서 아이의 감정에 깊은 고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좀 심리 상담적 좀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감정의 골, 즉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각자의 성격 혹은 인격과 연결되어 아기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방어 기제, 즉 대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 유형입니다. 애착 유형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돌로뮤의 4가지 성인 애착 유형에 따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 유형에는 첫 번째 안정적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양가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불안-양가라 하면 2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안정과 불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착 유형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불안-회피의 애착 유형입니다. 네 번째 두려워하는 애착 유형입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정적 애착 유형입니다. 저는 이 안정적 애착 유형과 관련해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방어 기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어려운 일을 맞으면서 생기게 되는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자아와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서는 부정적 감정인 핵심 감정의 뚜렷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특유의 유머나 기치 등의 긍정적 에너지로 외적 또는 내적 유형에서 자신을 건설적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 불안-양가, 즉 안정과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착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의존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고요.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하여는 부정적이지만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타인에 대하여 비현실적일 만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며 의존성, 강박성, 편집성, 그리고 경계성 등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 방안으로 또는 방어 기제로서 투사, 고착, 보상, 분열 등을 사용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안, 회피, 애착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인간관계 안에서 쉽게 좌절하면서 관계 맺기를 피하는 유형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자신에 대하여 과도하게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대개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가까운 관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 두려워서 미리 관계를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회피성 인격장애와 분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또는 자기애성, 히스테리성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의 방어체계는 억압, 억제, 합리화 등입니다. 네 번째로 두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자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때로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안정을 주기보다는 통제불능의 분노를 보이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여 아이의 영혼이 마비되게 할 정도로 아이를 소외시키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부모는 위로의 근원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질서를 배우지 못해 질서가 없는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아와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벽을 높게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위와 같은 유형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 애착 유형 외에는 자기 안에 형성된 정서적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위와 같은 애착 유형은 자신도 모르게 쌓이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적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 중에 무의식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목표인 심리적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자 물리학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특별히 주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싱글맨도 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